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루가 체포되었습니다. 그것도 미군 특수부대가 30분 만에. 미군의 피해는 부상 1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세계 유일 강대국 미국. 이젠 전 세계 모든 독재자들은 잠이 들기 무서울 겁니다. 러시아의 방공망, 중국의 대공미사일, 이란의 감시드론 모두 무력화시키며 피해 없이 작전을 끝냈습니다. 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잡혀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직접 잡아갔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석유와 돈의 전쟁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석유는 무엇일까요? 땅 속에서 나오는 까만 액체입니다. 이걸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날고 공장이 돌아갑니다. 석유를 많이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힘이 셉니다.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같은 중동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베네수엘라에게 너희는 석유를 팔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걸 제재라고 부릅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하면 미국이 방해합니다. 너희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면 우리도 너희 나라를 괴롭힐 거야 라고 위협하는 겁니다. 이란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이란에게도 석유 팔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럼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기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몰래 중국에 석유를 팝니다. 밀 수출이라고 하죠. 배에 다른 나라 이름을 붙이고 GPS를 끄고 밤에 몰래 석유를 실어 나릅니다.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요. 중국은 이렇게 싸게 석유를 삽니다. 원래 100원짜리 석유를 50원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다른 곳에 팔 수 없으니까요. 중국은 이 싼 석유로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장난감, 옷, 신발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쓰인 게 많죠? 그게 다 이 싼 석유 덕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이 이 석유를 사면서 무엇으로 돈을 냈을까요? 달러가 아닙니다. 중국 돈인 위안화로 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에서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미국 돈인 달러를 써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이 석유를 사려면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일본도, 유럽도 모두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싶어 합니다. 달러 값이 올라갑니다. 미국은 그냥 돈을 찍어내기만 해도 부자가 됩니다. 신기하죠? 이걸 달러 패권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룰을 깨려고 합니다. 우리는 달러 안 쓸 거야. 우리 돈 위안화로 석유 살 거야.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중국한테 석유를 팔고 위안화를 받습니다. 달러 없이도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도 달러 없이도 되네 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위안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달러의 힘이 약해집니다. 미국의 힘도 약해지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걸 막아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한 계획이 뭘까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석유기를 완전히 끊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잡아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표면적으론 마두로가 마약을 유통시켜서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특수부대를 보내서 마두로를 직접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에 미국 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석유를 관리하겠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죠. 트럼프는 그들을 지원합니다. 돈도 주고 무기도 주고 응원 메시지도 보냅니다. 이란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싸우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란 정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그 정부는 미국과 친하게 지낼 겁니다. 미국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요. 우리 석유 사실래요? 그렇게 되면 이란 석유도 미국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트럼프의 1단계 계획.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점령해서 석유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뭘까요? 2부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이 석유를 엄청나게 싸게 팔 겁니다. 왜요? 비싸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나요? 트럼프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석유값은 1배럴에 약 70달러입니다.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 석유까지 합쳐서 40달러에 팔면 전 세계가 미국 석유를 사게 됩니다. 중국한테 가던 석유 주문이 모두 미국으로 옵니다. 중국으로 가는 밀 수출길이 완전히 끊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타격을 받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인데 그 전쟁 자금을 석유 팔아서 마련합니다. 하지만 미국 석유가 너무 싸면 러시아 석유는 안 팔립니다. 러시아는 돈이 떨어집니다.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트럼프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석유 하나로 중국도 견제하고 러시아도 약화시키고 달러 패권도 지키는 거죠. 하지만 이 계획에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점 1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2부에서 만나요.